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래 웃는 자는 강남 아파트 10년 불패 끝났다 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웃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현재 봉급이 작고 자산이 적어도 미래에는 몇십억씩 부자가 되는 사람일 겁니다. 반면에 현재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도 그거가 더 불지 않고 도리어 까먹는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웃질 못할 텐데요. 강남 아파트는 미래에 웃을 만한 지역이 아닌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불패라는 말이 있죠. 즉 강남 부동산은 언제 어느 시기에 사도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읽은 기사도 2016년 6월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거침없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강남불패 신화가 다시 시작되는 걸까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강남 입성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셔서 강남에 집을 사면 안 되는데요. 무리해서 이것저것 돈 빌리고 본인의 20년 직장, 봉급까지 포기해 가면서 사시려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론 부자라서 20억 부담, 30억 부담 안 되시고 본인이 강남이 좋고 그래서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좀 제외이고요. 그럼 왜 강남 투자가 앞으로는 아닐까요? 2016년 이후의 상황은 모두 아시듯이 현재까지 강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강남만 올랐나요? 아니죠. 다른 데도 올랐어요. 특히 강북이 이제 마용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과연 강남 불패라는 말처럼 강남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9년, 즉 10년 전하고 이제 현재하고 강북 마용성 주요 아파트 단지하고 강남 쪽의 아파트 주요 단지 수익률을 일단 비교를 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산시형 아파트 마포구 먼저 살펴보면 성산시형 아파트가 이게 지금 08년도부터 13년도까지의 그 아파트의 평균 거래 시세를 나타내는 건데 3억 7천부터 시작해서 2억 9천까지 13년도에 떨어졌었습니다. 이때쯤에 최고가 찍었을 때가 08년도에 4.2억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네이버의 최저가 6.1억이라서 45%의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강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좀 신축이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4억 2천 600 정도에서 4억 4천, 4억 2천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었어요. 13년도까지. 근데 이때쯤에서도 최고가가 4.6억이었습니다. 현재는 얼마냐? 9.3억이에요. 9.3억이라서 102%, 두 배가 넘죠. 두 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억 3천에서 3억까지 빠졌었는데 13년도에 최고가가 역시 08년도에 3.65억이었고요. 현재가 6.5억이라서 7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도화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3억 4천에서 3억까지 빠지는 흐름에서 09년도에 얘는 3.8억을 찍었네요. 그래서 3.8억 대비해서 현재 6.7억으로 76%의 상승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쪽으로 넘어와서 이촌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 비쌌어요. 08년도에 9억 4천이었고 13년도에 7억 5천까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많이 빠졌었는데 얘가 08년도에 9.9억이 최고가 기록한 거래 건수였고 현재가 14억 정도 최저가가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1%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도원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6억 3천이다가 4억 8천까지 13년도에 빠졌었는데 최고가가 6.7억을 찍었었고 그리고 현재가 9억이라서 34%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 재건축으로 유명한 재개발로 유명한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9억 3천이다가 7억 5천까지 13년도에 빠졌었는데 10년도에 10.2억 최고가를 찍게 되고요. 9년이 지난 현재 보면 17억 최저가가 17억이라서 66%의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쪽으로 넘어와서 행당 대림 아파트 있어요. 행당 대림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5억 4천에서 4억 7천까지 좀 빠졌었는데요. 08년도에 5억 5천 최고가를 찍었었고 현재 8억이라서 4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호 두산 아파트 옥수역 쪽에 있는 금호 두산 아파트가 4억 7천에서 4억까지 빠지는 와중에
09년도에 5.4억 최고가를 찍었었고, 그리고 현재 8억이라서 48%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 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제 음마아파트 보시겠습니다. 음마아파트가 08년도에 10억 9천이다가 13년도에 8억 7천까지 빠졌었는데요. 09년도에 12.25억이 최고가였고요. 거래된 것 중에 현재 16.4억입니다. 16.4억이라서 3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도곡 렉슬 같은 경우도 08년도 13.5억이어서 13년도에 10억까지 빠졌었는데 13.5억이 최고가예요. 그래서 13.5억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17.8억이고 3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포 쪽의 반포자이는 09년도부터 이제 거래가 됐는데 10년도에 16억이 최고가였고 현재 20억이고 20억 깨지는 매물도 지금 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5%, 그러니까 앞에 아파트들보다도 좀 낮아요. 이미 고가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옛날에도 이미 고가였기 때문에 16억이면 그랬었고, 그리고 잠실 엘스 같은 경우가 이제 8, 9억 하다가 8억까지 빠졌었는데 10.8억대 09년도 10.8억이 최고가였었고 10년이 지나서 현재 14.8억을 기록해서 3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9호선이 있는 데죠. 그쪽이 이제 8억에서 7억, 6억까지 찍는 와중에 8.9억 최고가였었고 08년에 10년이 지난 지금 12.5억이라서 40%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7, 8억 수준에서 09년도 8.1억 최고가를 찍었고 35% 상승해서 10년 지난 다음에 현재 11억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들 단지를 왜 다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줄을 세워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수익률을 좀 1등부터 좀 줄을 세워봤는데요. 보시면은 1등이 이제 마포구 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포구 용강 삼성 레미안이 202%, 2배가 넘어서 202%고 2등이 마포 우성, 3등이 도화 현대, 그리고 4등이 신동 아파트, 그 다음에 5등이 금호 두산, 그리고 6등이 성산 시영, 7등이 행당 대림, 그리고 8등이 한가람 아파트이고 9등 가서야 강남권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강남권 나오는 게 그것도 잠실만이에요. 엘스랑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9위, 10위 이렇게 나란히 좀 끝자락에 있고 나머지 강남 아파트들은 이제 전체 아파트들 중에서 하위권을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인으로는 이미 이제 이 고급 주거지들이 비쌌다라는 거죠.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0년 전에도 16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거의 10에서 16억 사이였거든요. 그 엘스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잠실이 조금 선방을 한 이유는 수익률에서 그 잠실 쪽에 롯데월드 타워도 들어서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도 개통되고 해서 좀 더 변화가 있었어요. 주변 환경에. 그래서 그나마 좀 10위권, 순위권 안에 겨우 든 거고 나머지 강남 아파트들은 수익률이 형편이 없습니다. 만약에 08년도에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용강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 두 채 사서 25억으로 불리겠습니까? 아니면 반포자에 사가지고 25%만 기록하면은 얼마죠? 한 4억, 5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만 벌겠습니까? 당연히 답은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몇 번 상승을 했어요. 이게 계속 강남 불패란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상승해서 이미 많이 고점이고 고점에 있는 주식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해도 상승폭이 제한적인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우리나라 근로자 중위소득이 월 한 324만 원 정도 되거든요. 324만 원 정도 되는데 2018년에는 이제 올라가지고 443만 원 정도예요. 중위권이. 그래서 한 37%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근로소득 37% 느는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작아져서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을 드리는 건데요. 강북이 몇 개라도 지금 앞서 보여드린 현재 시세가 강남은 한 개도 거래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강북은 거의 다 거래된 시세들이에요. 그래서 강북권 그래도 몇 개 물건이 거래가 되는데 강남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비싸서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작고 그리고 7, 8억대 수요는 꽤 있어요. 현재 서울에 꽤 있기 때문에
상승률도 여기까지는 거침없이 막 치고 나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의 주요 시세는 한 15억, 16억 이상 되는 아파트 수요 몇 프로에 한정되냐면 소득 상위 한 5% 정도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수용하기에는 강남권 아파트 공급이 이제 동남권 잠실 쪽 강동권 시작을 해서 자꾸 많아지고 있죠. 수요 그 공급이. 그래서 지난 10년간 강북보다 적게 오른 강남권 아파트들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어렵다. 강북보다 상승률이 작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 추가 상승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개발이 다 돼서 살기 편리한 지역은 추가 상승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 삼성역이 왼쪽이고 2015년에 삼성역 사진이 오른쪽이에요.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이제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의 코엑스도 있고 편의시설, 업무시설 관련된 인프라가 10년, 15년 전에도 갖춰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시세도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다음에 강남 테헤란로 야경을 보시면 왼쪽이 2008년이고 오른쪽이 2018년이거든요.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죠? 오히려 2008년에 있던 삼성 계열사들만 수원 쪽으로 좀 빠져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북 쪽에 마포 공덕역 주변인데요. 2008년에 야경하고 2018년에 야경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 옛날에 이제 2008년에 제가 가봤을 때 효성중공 이런 건물 하나 있고 그 되게 좁은 시장 하나 있어요. 시장에서 족발골목이라고 있거든요. 족발골목에서 퇴근 후 정감 있게 족발 뜯던 데인데요. 오른쪽 야경 사진 보시면 굉장히 좀 화려해졌죠. 화려해졌고 위치가 서울 이제 좀 용산이나 이런 중심부 쪽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이동해 다니기 편하고 여의도도 가깝다 보니까 업무 시설도 좀 많이 생겼어요. 그에 따라서 편의 시설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강북 쪽에 청량리역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5년 사진하고 2015년 사진인데요. 민자 역사가 들어서면서 2010년인가 11년에 바뀌고 나서 역사도 좀 깔끔해진 모습이고요. 새 건물로. 그리고 도로도 좀 이렇게 많이 확장을 해서 넓어져서 좀 기반이 잘 닦여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그래서 청량리 쪽은 앞으로 더 개발이 될 겁니다. 뭐 스카이엘 65층 타워도 들어서고 한양 수자인도 분양을 앞두고 있죠. 이런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주변이 지금 2015년 사진보다도 훨씬 더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숲 트리마제 사진인데요. 이게 뭐 트리마제죠. 건물이 멋있긴 한데 주변에 뭐 편의시설이 별게 없어요. 편의시설이 아쉬우시죠? 근데 지금 성수동 전략 재정비 구역이 지금 한참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공을 하게 된다면 더욱 멋있는 경관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멋있는 경관이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지역은 뭐다? 시세 상승을 부른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SBS 스페셜에서도 강남 불패의 유혹 하지만 부풀려진 신화엔 미래가 없다라는 메시지도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강남 불패 신화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영동 집중 개발을 했었어요. 북한 쪽에서 미사일 날릴까봐. 그래서 영동 집중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좀 완성형 단계입니다. 왜 강남에 아파트들 없다고 난리를 칠까요? 이미 아파트, 편의시설 모든 게 빽빽하게 들어섰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서는 과정에 땅값이 옛날 70년대 그 당시 대비해서 1000배, 10,000배씩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올라 있는 가격이 이제는 소득 상위 5% 이내 들지 않으면 5%도 좀 부담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의 가격이라 상승 수익률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강북에 비해서 그랬고요. 앞으로 10년은 지금의 10년 동안 이루어온 상승률 대비해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미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이미 집에 돈을 왕창 갖다 부어서 황금이 된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황금치를 더해봤자 티가 안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화를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강남 아파트들에 비해 강북은 아파트만 떨렁 하나 있지 주변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인프라가 좋아질 계획이 있지만 강남은 편의 업무, 상업시설, 기능 부분에서 단지 리모델링해서 새 건물만 바꾸는 거지 기능들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 실거주로 직장 근접이나 강북 인프라에 불만을 느끼시지 않는다면 굳이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서 전 재산 투입해서 강남에 살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행복을 위해서 강남을 살겠다면은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거랑 예외겠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물어봤을 때 주변 환경이 천지개벽할 만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곳에 살자. 이미 주거지의 편의성을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비싸고, 그리고 비싼 곳에 산다는 건 돈을 깔고 아파트에 살기만 하는 것이지, 미래의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 개선 기대감이 불투명하고, 이 불투명한 기대감이 시세 상승률이, 수익률이 낮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방송을 마치겠고요.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강남에 특별한 목적 없이 흔히 뽀대용으로 어떻게든 무리해서 진입하시려는 분들께 한 번쯤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